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자료 입력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세무사랑 프로의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자료 입력 부분에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사원 등록한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급여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근로소득 입력은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분의 급여자료 입력과 다음번에 있을 이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입력 중에 세부적인 수당 등록 및 또 임금 명세서를 일부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바가 있는데 기속 연월일이 있고 지급 연월일이 있습니다. 기속 연월일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한 사항 신고서에 해당되는 기속 연월일과 지급 연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7월 달 기속에 8월에 지급했으면 9월 10일 날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기속월하고 지급연도를 잘 보시면, 지급월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달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급여대장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우리 환경등록에서 우리 사원별로 이제 조회 방법의 입력이 아니라 리스트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 메뉴에 9월 달에 9월 전에 퇴사한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등록에 있는 사원들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거기에 각자 맞게끔 기본적인 급여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급여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급여 플러스 나머지 추가 상여 이런 부분들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번에 급여와 상여를 몰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상여나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지만, 별도로 이제 환경 등록에서 구분별로 입력하고 싶다면은 상여 아니면 급여 아니면 추가 상여, 추가 급여,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급여 항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급여 항목별의 항목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 항목들은 우리가 설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제 항목들도 전반적으로 공제 항목들도 수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사항을 입력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제나 뭐 이런 항목들은 추가하거나 넣거나 회사 실정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공제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 항목 중에, 특히 급여 항목 중, 수당 항목 중에 각자의 수당들 중에 과세냐 비과세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잘 공제 항목들을 지정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급여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제 항목들을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제 항목이 어느 루트로 들어가서 연말정산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하여야지 정상적인 연말정산이나 하는 급여들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당이나 공제 부분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력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급여는 입력을 함으로 통해서 급여 대장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 입력하는 게 금액을 입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급여 입력 항목에서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이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이 어떤 구조로 어느 위치로 어떻게 가서 연말정산이 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통해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는지나 이런 구조 부분, 흘러가는 구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급여 항목이나 공제 항목들을 공제나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여기 F4 수당 공제라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자, 하단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백두산시에 대한 급여 항목들을 유관상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3명 근로자의 전체적인 합을 볼 수 있는 거고, 옆에는 사원정보 내지 임금대장에 대한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대장 내역 통상시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임금명세서 작성할 때 필요한 내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원정보나 사원정보도 이렇게 한번 급여를 작성하실 때 한 번씩 사원 등록을 보실 필요성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기준일 경우에 9월 달에 입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9월 뭐 5일에 입사했다. 그럴 경우 9월 5일에 입사자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부담을 안 하죠. 국민연금은 1일자는 당연 의무지만은 2일자부터는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어쨌든 선택을 국민연금 부담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9월 5일에 입사했으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입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급여대자 작성할 때 잘 안 보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한 번씩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60세 넘어가면은 연금 대상이 제외될 건데, 그 60대 보려면은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밑에 하단에 이렇게 당월의 전체 사원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지만, 일단 크게 봐서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밑에 하단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보면은 전체 사원의 상반기를 보고 싶다. 라면은 상반기 이 회사의 3명은 아닐 수 있겠죠. 상반기에 전체 급여 항목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관리용으로나 뭐 이렇게 조회용으로 꼭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당월의 전체 사원에 대해서 하단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대장에서 지금 급여대장을 일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갈 소득이, 예를 들어 원천징수 이행상황서에 첫 번째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원은 당연히 급여소득이 각자 발생되니까 3이 들어가겠죠.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리고 이제 과세 급여가 총 급여가 들어가게 되는데, 총 급여는 여기에 보시면 과세라고 되어 있는 1,3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그리고 여기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된 것은 뭐 정확히 입력해야 되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하고 상관이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하단을 보시면, 자, 소득세, 전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는 이 과세인, 인원인 3명과 1,300만 원의 과세, 그리고 52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급여대장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9월 달을 보시면, 자, 보시죠. 3명에 1,320만 원에 52만 원. 요게 그대로 작성한 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이 어떤 루트로 되어 있냐. 기본 세팅은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은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세팅에 맞게끔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기본 세팅이 아니라 뭐 내가 회사별로 변경을 하겠다 한다면 과세냐 비과세냐, 공제 항목이 어느 루트로 가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입력해 갖고 반영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잘못된 경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하단의 전체 합인, 이 부분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맞는지를 재차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때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여대장을 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항목에 대한 수당 공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수당 공제 F4라고 있습니다. 이 F4는 이 급여 항목, 수당 공제 항목과
공제 항목과 이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수당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공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은 수당 공제, 수당 등록이라고 있고 공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 등록은 여기서 말하는 급여 항목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거고, 공제 등록은 공제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수당 공제를 보면 기본급 상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칭을 한 건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을 하면은 여,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항목 같은 경우 부로 사용해 볼까요? 자, 이미 해당 항목이 존재함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이 존재한다면은 별도로 없앨 수를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없앨 수 없다는 부분인 거죠. 이 중에 만약에 없는 거, 상여 부분이 없잖아요. 상여 부분이 없다면 상여를 부로 상여 존재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으면 부로 체크한다면은 여기 공제 항목인 급여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세 구분이 과세냐 비과세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세 비과세 부분을 잘 맞추고 과세 비과세 특히 비과세 과세라면은 뭐 과세로 맞춰서 해당 항목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세로 해서 기타 수당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별도로 항목이 나오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타 수당을 주냐? 예, 정기적으로 줍니다. 그다음 뭐 통상임금에 포함할 거냐? 뭐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사용을 여로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치면 항목 중에 기타 수당이 나옵니다. 이 기타 수당은 과세에 해당됩니다. 기타 수당에 10만 원이 포함된다면 580만 원이 될 거고 610만 원의 지급 총액이 백두산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은 중요하게 비과세 부분을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비과세에 해당된다. 이게 뭐 출산 수당 이렇다면 이 부분이 유형이 어떻게 되냐는 F2를 누르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과세의 코드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들어가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가 말하는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출산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런 걸 쭉 보셔서 출산과 관련된 뭐 수당, 뭐 육아수당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수당에 해당되면 법에 맞게끔 수당에 해당되면 뭐 정기 부분이나 여부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에 출산 수당도 별도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거는 과세 부분이야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과세 쪽으로 넘어가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과세를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설정할 일이 있다면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항목들, 여기서 말하는 항목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항목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나 영수증을 보면 요렇게 비과세가 있죠. 소득명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소득명세에 이렇게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 비과세의 코드 번호입니다. 밑에 있는.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코드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드 번호에 맞게끔 비과세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당 등록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지급 항목 계산 이런 건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임금 명세서와 관련돼서 뭐 작성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을 체킹을 하면 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중에 여기 월정액 통상임금 있죠. 사용 여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월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려면 그 기준이 뭔가요? 처음에 직전 연도 3천만 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 전년도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자원에게 240만 원 정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라고 할 때 월정액 21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정액에서 전기 이런 것들이 월정액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월정액, 정해진 금액. 부정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죠.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이 많은 것들. 뭐 야간 근로수당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맨날 같은 시간을 야간 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기적인 부분만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입력을 하시면 21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비과세 240만 원 한도로 책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 월정액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통상임금은 우리가 임금명세서와 관련되는데 통상임금을 산정을 할 때 여기서 여라고 되어 있는 곳은 통상임금을 상정을 할 때 그 급여에 포함시켜서 산정을 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상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임금명세서 이 임금명세서를 통해서 여부를 선택할 때 있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추후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겁니다. 반대로 임금명세서에 결과적으로 관련된 내역들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제 등록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등록을 한번 볼게요. 공제 등록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급여 대장의 공제 항목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했을 때 하는 것이 공제 등록입니다. 공제 등록도 중요한 부분이 항목들에 대해서 위치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건강보험료 정산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을 임의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제 등록을 했었을 때 자, 여기 공제 유형을 봐갖고 F2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자, 이거는 기존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새로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정산이라고 공제 항목에 F2를 눌러보시면 해당 루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란들이 있는데 딴 것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요 부분들은 유심히 루트를 잘 만드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정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고 기타 이렇게 해서 급여 대장을 만든다 쳐요. 그랬었을 때 건강보험 정산은 아까 전에 했던 거 요 부분이 기타로 만든 건데 이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면 우리가 유관성으로 보기에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 정산이니까 이 부분은 건강보험 쪽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기타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쪽으로 안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 연말정산에 대해서 달라지죠.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보험료 공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아무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었을 건강보험에 해당된다면은 기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이렇게 클릭해줘야 이 부분 항목에 금액이 들어갔었을 때 건강보험료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건강보험료 이 부분 항목에 자동적으로 반영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제 등록 부분도 정확하게 해당 루트, 해당 그 경로를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원천 징수가 되고 연말정산도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 항목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수당이나 공제 부분을 보시면 요 밑에 하단의 글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자, 밑에 하단을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색깔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체크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같이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옆에 표시하기 좋게 과세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임의로 보기 좋게.
보이기 좋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똑같은 수당명이라면 사실상 어떤 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입력하기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하고 보시면, 자, 과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어떤 게 과세고 어떤 게 비과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이 파란색을 체크해 갖고 하게 된다면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색 이건 비과세구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자가운전 보조금이어도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는 과세구나 라는 것을 유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동일 명칭이거나 아니면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래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 급여 입력하면 계산 표시 방법은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데 급여 계산 항목을 표시하고 싶으면 요거를 체크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급여 계산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상시급 자동 계산이라는 것은 여기 하단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임금 대장이라고 있어요. 이 임금 대장에 근로일 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는 자동으로 돼 있긴 한데 근로일 수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었을 때 근로일 수나 뭐 시간을 입력했을 때 이 급여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이 급여 기준에 맞게끔은 뭔 얘기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말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끌어와서 여기 기준이라면은 뭐 기본급밖에 없겠네요. 기본급을 끌어와서 500만 원을 끌어와서 뭐 연장 근로가 없으니까 160시간에 500만 원에 160시간을 나눠서 어쨌든 이렇게 통상 시급을 산정합니다. 이 통상 시급이 기본적으로 뭐 연장 수당이나 근로 수당에 대해서 이제 가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게 통상 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당 등록 부분을 잘 등록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의상 그 회사에 맞게끔 잘 등록이 필요하지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과세라면은 비과세 항목에 대한 코드를 명확하게 적어 놓고 공제 등록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4대 보험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등록을 해야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당 등록 부분입니다. 자, 지급일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급일자를 눌러보면 자, 급여대장을 작성한 내역들을 이렇게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급여가 있다. 그런데 4월 달에도 급여가 변동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월 달 급여를 체킹을 하고 여기에서 복사를 통해서 뭐 4월 달에 뭐 4월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3월 달의 급여와 똑같이 4월 달에 원하는 날짜의 급여 대장이 모든 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급여일자 수정입니다. 급여일자 수정은 말 그대로 뭐 급여일자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31일이 아니라 뭐 30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2022년 이렇게 30일로 고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다중복사입니다. 자, 다중복사는 몇 월부터 몇 월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일 때 필요하고 이동은 우리가 3월 달 급여를 4월 달로 이동을 하고 싶다. 복사하고 이동은 다르죠. 복사는 3월 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4월 달로 가는 거고 이동은 3월 달께 4월 달로 가서 3월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사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월 달 급여 대장을 입력하고 모든 걸 종료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넘어가면 10월 달 일부를 입력하면 이게 기본에는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오죠. 입력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할까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복사하기 눌러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잘못하다가
비과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공제 항목을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렇게 한두 번 바꿔보면 실제 식대가 이 비과세인데 그 비과세가 밑에 비과세로 안 가고 과세로 뜨는 경우가 간혹 드물지만 발생하는 경우도 한 번씩 발생돼요. 원래 재계산이나 이런 게 재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어쨌든 조금 꼬여서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과세 비과세 부분이 맞는지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두한 씨 같은 경우 봤었을 때 식대가 파란색이니까 비과세네요. 다. 그럼 10만 원,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백두한 씨는 비과세가 30만 원에 대한 게 맞습니다. 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복사해 갖고 뭐 이렇게 재계산하거나 하면 원천적 이행상한 신고서에 과세 부분으로 비과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또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도퇴사 정산 부분은 뭐 중도퇴사자가 있거나 이제 4대 연말정산 관련돼서 이 부분인데 요거는 해당 파트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 마감은 급여 대장을 모든 것을 완료했었을 때 마감을 통해서 더 이상 급여 대장을 이제 정정을 시키거나 수정을 시킬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재계산 부분이 있어요. 모든 급여 대장을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 한 번씩 재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계산은 항목별로 체크를 전체로 재계산을 할 수 있고 전체로 아니면은 해당 사업만 백두산 씨만 할 수 있고 따로따로 그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원 변경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변경이 발생됐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복사해갖고 불러하면은 그 사원 변경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면 대상이 됐다. 그 부분을 사원 등록에 등록을 했다. 그럼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원 변경이 중간에 발생됐었다면 이런 부분을 체킹해서 재계산을 통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복사를 갖고 불러오면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재계산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재계산이고요. 이 모바일 부분은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급여 대장을 각각 보낼 때 쓰는 건데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쇄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편 등록 및 기타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간편 등록은 사원 등록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간편하게 여기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사원 등록에서 기본적으로 하기를 권하지만 간편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급여 대장을 빨리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라면 간편히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적고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이 등록 부분이 이 사원 등록 부분에 자동적으로 반영을 되니까 간편 등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항목들도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자, 60세 이상자 소득세 기준 적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근무를 하신 분이 만 60세가 안 돼서 국민연금 관련된 겁니다. 만 60세가 안 돼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이세액표의 계산 구조는 이렇게 연금 빼고 목 빼고 해서 나오는 세율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60세 넘어가는 사람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까지 빼고 나오는 간이세액표는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정확한 간이세액표를 구하자면은 연금을 제외해서 간이세액표 구조로 나온 급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인 사람이 60세 넘었었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이제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급여라면, 같은 수준의 급여, 같은 급여라면 세금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예, 당연히 연금보험이 빠지니까, 빠져 있던 게 공제할 걸 공제하지 않으니까 좀 더 간이세액표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더 납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세 이상 되면은 그 부분을 채취를 해서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기능을 한번 볼 건데요. 인쇄 기능은 그냥 인쇄를 누르시면 말 그대로 급여 대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쇄를 할 수 있고 급여 대장이 아니라 별도의 급여 명세서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쇄를 그냥 눌렀을 때고요. 이렇게 역삼각형 보시면 인쇄 옵션이나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보면 인쇄 옵션입니다. 인쇄 옵션에서 보면 각각의 옵션이 1번과 2번인데 2번은 급여 명세서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임금 명세서. 그리고 기본 옵션은 기본적인 이제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에 대한 내역인데요. 자, 이 급여 대장의 명세서 작성할 때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정이 뭐냐면 이때 요 급여 명세서에 자,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관련된 내역들을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말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급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소득세 말고 다른 이 명칭을 따롭게 하고 싶다. 그럼 소득세 항목의 명칭이 따로 변경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 중에 사용할 만한 게 급여 명세 한 명 단위 인쇄 여부입니다. 이 거래처에서 급여 명세서를 임금 명세서가 아닌데도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기도 하죠. 간혹 가다가. 그럼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한 명 단위로 이렇게 주면 편한데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설정을 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기본 설정은 이렇게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임금 명세서를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에 2명씩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명, 3명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한 장별로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쇄 부분에 옵션에 들어가셔서 한 명 단위 인쇄 열을 하게 되면 편하게 우리가 인쇄 부분을 한 장씩 급여 대장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세 옵션은 뭐 퍼포먼스라 할 수 있겠죠. 임세 옵션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각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제 원하는 급여 대장, 원하는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급여 대장을 만들려면 수당 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원하는 급여 대장을 만들고 아니면 급여 명세서를 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려면 임세 옵션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병행을 시켜서 그 회사에 맞게끔 급여 대장이나 급여 명세서를 잘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함부로 급여 공제나 수당 공제는 잘못 등록을 하시거나 잘못하면 결과물이 잘못되고 원천 징수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주의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관리 급여자료 입력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